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20대. 이들은 성인이 되면서 자유를 누린과 동시에 책임감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최근 대학생의 66%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리다, 이용하기 쉽다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협의하여 발표합니다. 최근 4년간의 최저임금의 변화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가 권고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임금인데요. 현재의 대학생들은 이러한 낮은 최저임금마저 못 받고 일하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6,030원인데 이때 동안 8개월 동안 일했는데 항상 5,000원 받고 맨날 6,030원 받지도 못하고 이번에 딱 한 번만 6,030원 받고 그동안 그렇게 일도 하고 로또도 하고 힘든데 다른 편의점은 또 최저임금 주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계속 최저임금도 안 주고.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노동시간으로 정한 8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 노동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는 야간 노동은 보통 받는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만에 하나가 이제 야 내가 일했는데 사장이 임금을 줬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최저임금보다 못한 거야. 근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만두고 나서 청구하면 돼.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소멸시효라 하는데 그만두고 나서 3년 전에 거, 3년 전에 걸 다 청구할 수 있어요. 3년 지난 거는 청구 못 하는데 그래서 3년 안에 거는 야 내가 원래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줬으니까 그게 차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시간하고 곱해서 청구하면 되는 거라. 이러한 규정들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것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학생들은 근로계약서를 얼마나 잘 작성하고 있을까요?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같은 거 쓰셨어요? 아니요. 혹시 알바하면서 뭐 근로계약서 이런 거 다 쓰셨어요? 아니요, 이때까지 알바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2.4%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작성한 학생들 중에서도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학생이 많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알바생들과 사업주가 맺은 노동조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금액도 안 물어봤다. 그리고 사장도 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근무한단 말이에요. 통상.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는 몇 시간 했으니까 몇 시간 최저임금을 곱하면 되잖아. 단순히. 그렇죠. 그래 곱해가지고 최저임금을 받으면 되는데 그 문제는 계약서가 가지는 의미는 최저임금보다 높이 주겠다. 이 부분은 입증이 안 되면 최저임금밖에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녹취를 하거나 상대방의 그런 구두로 하는 약속에 대해서 녹취를 하거나 서면으로. 근데 그걸 회사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사업주한테 이거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로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적에는 녹취를 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라는 약속을 했을 때는 그거는 꼭 그 녹취나 이런 그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청구를 100%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고 특히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야, 네 잘하면은 뭐 그 성실하게 근무하면은 명절 때도 좀 챙겨주겠다든지 수당을 좀 주겠다 이런 약속들은 법으로 가버리면은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데 그런 부가적인 어떤 그 약속들 내용 그런 것들은 녹취를 해두지 않으면은 다음에 주장했을 때 입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녹취를 해놓는 게 괜찮아요. 녹취는 당사자 간의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증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해놓는 게 좋아요. 좋은 조건으로 막 감언이설해서 야 이러면은 이거 많이 줄게 이래놓고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면 녹취가 중요하다. 서면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녹취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이들은 고용주와 알바생 간의 문제였는데요. 알바생들이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는 고용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의 대응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몇 달 전에 서회장 알바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오시더니 복권을 10몇 장 들고 오셨어요. 들고 오시더니 그리고 이거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확인한 후에 다시 돌려드렸는데 총 몇 장이었냐 물어보시길래 12장이라고 얘기해드리니까 한 장이 모자라다면서 그거 어디 갔냐고 네가 가져갔냐면서 이거 얼마가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면서 1시간 동안 욕을 하시면서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서는 사장 데리고 오라면서 계속 윽박 지르시고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고 했는데 막 욕을 하시면서 나중에 나가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그때 최저시급도 못 받고 알바를 했는데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되냐 생각이 들었어요. 알바몬에서 감정노동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알바생은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느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나이가 권력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다소 나이가 어린 알바생들이 고충을 겪는 것은 당연하게 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학생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알바를 계속 병행하는데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바몬에서 알바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은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로는 40% 이상의 학생이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변했는데요. 왜 그들은 꿋꿋이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학비도 많이 나오고 제가 또 미용을 전공하고 있어서 재료비, 실습비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용돈벌이 막 교통비나 밥값만은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당하고도 꾹 참고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저가 그만둬도 다른 할 일들이 많고 편의점은 다 그냥 남는 게 없다 하고 하시니까는 그 5천 원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최저임금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냥 다른 애들 다 5천 원 받고 일하긴 하는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묵인해야만 하는 걸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원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임금을 받았는데 그게 최저임금 미친지 아닌지 계산도 안 하고 받은 그런 거거든. 그거는 당연히 주장하면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 학생들이 그냥 종기 좋다고 몇천 원 되면은 주장 안 하고 오고 이러는데 사회생활을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 금액이 뭐 만 단위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청구하면 100%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게 사회 전반에 있는 우리나라 병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그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상투적인 말로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법원에 조그마한 소액 사건들 보게 되면은 90%가 공사를 해주고 대금을 못 받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방을 빌려줬는데 방을 했는데 전세금을 못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말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약속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분쟁이라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대두가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아르바이트 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그 비를 그에 대한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애도 허다해 있어요. 실컷 하고 그래 하고 나서 야 내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 줘야 되는데 50만 원 크니까 학생은 안 받는 것보다 좋다 50만 원 받고 말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간단하게 자기가 서면 한 개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액 심판이라 그런 걸 걸면은 그거는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상대방이 돈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권리를 포기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최근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이나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지불에 대한 구제를 위해 떼인 알바비 받아들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네네. 근로자, 그러니까 재직하는 근로자와 퇴직하는 근로자가 진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다른데요. 재직하는 근로자라면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신고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퇴직을 한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까지는 사업주가 법으로 정산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 신고 조차 가능한데요. 네네. 신고는 뭐 직접 제기도 가능하시고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제기도 가능하신데 네. 사건이 접수되면 지역에 있는 이제 노동청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건데 대면 상담이 원칙이에요. 양 당사자, 사용주, 근로자 다 불러서 사실적인 관계 조사해서 네. 정확한 체불 임금에 대한 확정이 내려지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체불이 있었을 때 뭐 두 쪽 다 네. 불러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부당한 대우나 받았을 때는 뭐 그럼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면 이제 지역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부당 대우라는 것은 뭐 부당 해고라든지 네. 부당 징계 네. 뭐 아니면 부당 강급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절차가 사업주로부터 일방적인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가 있으셨다면 지역에 있는 노동위원회 쪽으로 회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근로자는 노동청이 아니고 지역에 노동위원회가 있어요. 네. 노동위원회 쪽으로 부당한 징계에 대한 그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세다 그런다 해가지고 그게 해노이 돼가지고 어떤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 그런 직종은 최대한 피해야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쓸 적에 구두든 서면이든 반드시 그 증거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통상 이제 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내가 몇 시간 근무했다 그러면은 그 계산은 단순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이상의 그 페이를 주겠다.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증거로 남겨둬야 된다. 우리가 법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적에는 서면으로 쓰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안 쓰면은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노동법이라는 게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가 되든 어째 됐든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왔나? 몇 시간? 그래. 이라고 끝내거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평일날은 괜찮은데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예컨대 15시간 미만이다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법 적용이 가산수당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일요일날 법정 그 유급일 그럴 때 일을 했을 때는 그 유급 수당을 주 휴일 근무에 대한 그 임금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00%가 아니고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타인을 위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생각이 조금씩 퍼져나간다면 나중에는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일터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패가 될 것이다. 청소년에게도 자신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 나갈 사회적 권리와 힘이 있다. 청소년 유니온은 청소년들이 구직자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권리, 시민으로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청소년 유니온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길에 함께할 것이다. 혼자이고